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컨설팅 1팀 이주영 대리라고 하고요. 저는 컨설팅 1팀 조정현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현 대리님이 갑자기 네네. 라이브 방송을 하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네. 오늘 뭐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 저를 라이브 방송에 초대해 주셨는지 아, 네.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네. 우선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오늘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쇼핑 검색 광고는 많은 사업자분들이 좀 진행을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좀 어떠한 업종이 이제 쇼핑 검색을 해야 효율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떠한 전략으로 좀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뭐 질문도 받고 저희가 좀 준비한 내용들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드리자면은 질문을 조금 많이 주시면은 저희가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네네. 질문을 좀 많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한 분 들어오셨어요. 지훈님 안녕하세요. 지훈님 안녕하세요. 혹시 지훈님 저희 방송 처음 보시는 건가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좀 미리 질문을 하실 것 같은 좀 질문지를 좀 저희가 준비를 조금 했는데 요거를 처음부터 한 5개 정도 저희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이 저희가 뭔가요? 우선 저희가 뭐 상담도 많이 진행을 하면서 많이 이제 듣는 질문이 이제 품질 지수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를 도대체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경험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품질 지수는 좀 클릭률하고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클릭률이랑 네, 왜냐하면 이제 품질 지수라는 이름 자체가 말 그대로 품질을 측정하는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이 지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광고가 어떻게 세팅이 되었고 네이버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장 좀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표가 클릭률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클릭률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렇죠. 보통 지금 쇼핑 검색에서 품질 지수나 파워링크에서 품질 지수나 그게 보면은 저희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그 품질 지수를 상승시키는 그 로직에 대한 내용이 한 10몇 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제 경험상 느꼈을 때는 방금 정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클릭률에 좀 가장 영향이 크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쇼핑 검색을 세팅을 할 때 뭐 소재를 등록을 하면은 저희가 그 소재에 대한 클릭률을 좀 높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클릭률을 높여주는 방법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되게 다양한 전략들도 있고 오히려 클릭률을 높이려고 노출을 줄이는 방향도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죠. 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그런 노출량 자체를 줄여버리면은 이제 유효한 타깃에게만 노출이 되니까 좀 그렇게 클릭률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하고 품질 지수를 올리는 법은 클릭률 상승, 유입률 상승이라고 할까요? 유입률? 네. 네네. 유입률 상승. 네. 대표적인 전략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유입률을 올리려면은 좀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보통 저희는 좀 노출을 많이 줄이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네네. 이제 불필요한 노출을 줄여서 저희가 이제 사용자가 뭐 만약에 에어컨을 사고 싶다. 에어컨을 사고 싶으면은 이제 뭐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뭐 벽걸이 에어컨이라던가 뭐 거실 에어컨이라던가. 네. 근데 이제 요거 외에도 엄청 이제 많은 키워드가 분명히 검색들이 잡힐 거란 말이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또 검색량이 그렇게 막 많진 않은데 이런 저희랑 연관돼 있지만 검색량이 좀 많지 않은 키워드들을 저희가 조금 제거를 해주면서 노출을 이제 저희가 좀 원하는 키워드만 노출을 시키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품질 지수를 좀 올리고 클릭률을 상승시키는 방식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죠. 네네.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제외를 하다 보면은 분명 이제 품질 지수에도 되게 영향이 있지만 불필요하게 또 지출되는 광고비도 좀 누수를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저희가 뭐 에어컨을 검색하는 사람이 뭐 히터도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맞아요. 저희가 세팅한 상품명에 뭐 그런 연관된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런 키워드들까지 저희가 이제 저희 상품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에서 클릭이 나는 비용들을 저희가 조금 제외를 할 수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네. 이제 광고비를 조금 누수를 방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입찰가에만 되게 초점을 두고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이제 뭐 품질 지수가 낮더라도 뭐 그냥 입찰가를 좀 올려주면은 저희가 뭐 상단에 노출되지 않을까요?라고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품질 지수는 좀 동일한 조건에서 광고를 진행하더라도 좀 유리하게 시작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같은 입찰가여도 품질 지수에 따라서 좀 적은 입찰가로 경쟁사보다 상위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품질 지수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좀 유리하게 광고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유혜원님이 이주엉 마케터님, 저는 네. 이주영이고요. 구글 전문이신 줄 알았는데 쇼검도 잘하시나 봐요. 저는 쇼검도 잘하고 구글도 잘합니다. 제가 이번에 또 쇼검으로 좀 많은 성과를 네. 냈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겨서 네, 쇼검에 대한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대식님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이 많이 없는데 네. 시청자가 몇 분이신지 확인이 안 돼요. 네, 이쪽에 상단에 뜨는 것 같네요. 8명 보시는 것 같은데. 질문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가연님 가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그 다른 질문을 한번 네. 한번 저희가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미리 준비해온 질문지를. 그럼 두 번째로 많이 저희가 받은 질문 중에 노출이 적은 건 왜 적은 걸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릴까요? 네네. 방금 저희가 뭐 답변이 된 것 같긴 한데 네,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출이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노출이 적은 이유라고 하면은 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쇼핑 검색 자체가 파워링크와는 다르게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를 직접 이제 입력을 해서 타겟을 할 수가 없고 상품명에서 자동으로 조합을 해서 노출을 시켜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잡은 키워드가 검색량이 적고 좀 소비자들이 검색을 하지 않는 그런 키워드로 상품명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좀 검색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유입이 적고 노출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근데 저희가 세팅을 했을 때 노출이 왜 이렇게 적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네네. 왜냐면 저희가 세팅을 하기 전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뭐 바디미스트 제품을 저희가 뭐 판다, 네. 광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바디미스트 제품의 그 쇼핑 검색 상품명을 보통은 뭐라고 하죠? 등들은 바디미스트 뭐 이런 식으로 네. 등들은 바디미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쇼핑 검색명을 해서 저희가 설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불필요한 키워드 저희가 쇼핑 검색 광고에서 불필요한 키워드를 잡히는 거를 이제 저희가 좀 제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노출량이 좀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등들은 바디미스트라는 키워드에만 노출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키워드에서는 거의 안 잡힌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잡고 싶은 키워드들은 저희가 그룹을 좀 여러 개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잡고 싶은 키워드 하나하나씩 조금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룹당 노출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맞죠. 그래서 저희가 세팅을 끝나고 나면 이거 이 그룹은 너무 노출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등등은 맞아요. 바디미스트만 잡고 왜냐면은 이전에 세팅하셨을 때는 한 그룹에 한 소재에서 뭐 많으면은 뭐 몇백 개 적으면 몇십 개의 키워드들이 이제 한 소재에서 이제 노출이 되니까 노출량이 되게 많은데 저희는 이제 한 그룹 한 소재에 한 키워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노출량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죠. 맞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키워드별로 저희가 그룹으로 만들어가지고 키워드 한 가지 키워드만 노출되게 세팅을 하면은 저희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불필요한 정말 타깃하는 키워드만 노출시키는 전략이기 때문에 유입률이 상승하고 그만큼 클릭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품질 지수에도 좋은 영향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키워드 하나하나 세팅을 하다 보니까 뭐 리소스가 사실 많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쵸. 네. 저희가 초반에 죄송합니다. 초반에 저희가 세팅을 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죠. 뭐 금방 빨리 할 수가 있기는 한데 사실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죠. 저희가 이제 맞아요. 전환이 나는 키워드라든가 클릭이 높은 키워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을 저희가 잡고 클릭률 기준을 잡고 전환율의 기준을 잡고
저희가 관리할 키워드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네네. 처음에 사실 노력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기는 하죠. 맞아요. 근데 또 이제 그게 저희 업무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일반 대표님들이나 일반 저기 혼자서 이제 스스로 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이렇게 절대 할 수가 없죠. 사실 사실 시간도 네, 그렇고 본업이 있으시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따로 관리를 해드리는 게 맞죠. 노력은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좀 기준이 될 만한 그런 데이터를 뽑아내기까지의 좀 어느 정도 테스트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죠. 네. 네, 왜냐면은 이게 전환이 일어난 키워드인지 그리고 좀 사람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인지 이거를 좀 판별을 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좀 많이 확보가 되어야 좀 유의미한 그런 데이터들을 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음에는 좀 입찰가를 많이 높여서 상단에 노출을 시키고 데이터를 많이 처음에는 확보를 하는 게 유리하게 출발하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정리하자면 이제 잡고 싶은 키워드들을 클릭률이 뭐 어떤 키워드가 높은지 네네. 어떤 키워드가 전환이 높은지 이걸 알려면 모든 키워드에 노출을 시켜봐야 알기 때문에 네, 맞아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는 저희가 좀 이제 풀어놓고 조금 이제 비용도 좀 어느 정도 쓰고 그래서 이제 테스트 기간이 조금 필요하기는 하죠. 네, 맞아요. 그럼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네. 노출이 적은 이유. 원하는 키워드만 뭐 저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노출량은 줄어들 수 있다. 원하는 키워드를 선정한다기보다는 좀 불필요한 키워드를 제거하기 때문에 네네. 이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키워드를 소거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어울리기는 하네요. 때문에 전체적인 노출량이 줄어들 수 있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첼님 안녕하세요.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 쇼핑 검색 대 카테고리 대표 키워드로 소재명을 만드는데 입찰가가 너무 높아서 부담되더라고요. 이게 잠시만 이게 쇼핑 검색 대 카테고리 대표 키워드로 소재명을 만드는데 이게 조금 저는 구매가 많이 발생될 만한 키워드를 초반에 어떻게 선정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상품명 소재명이 이제 그 소재 등록하신 소재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품명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상품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상품명이 대표 키워드로 만들려고 하니까 입찰가가 너무 높으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방금 두 번째 말씀드렸던 두 번째 질문에서 테스트는 불안정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아무래도 한정적이어서 부담이에요. 이게 저희가 보통 예산이 한정적인 그 광고를 세팅을 할 때는 그 테스트 기간을 사실 좀 줄이기는 합니다. 네네. 보통 저희가 뭐 일주일이나 2주일이나 이렇게 길게는 2주까지 테스트를 하기는 하는데 예산이 조금 한정적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뭐 테스트 기간을 3일에서 5일, 네. 뭐 길게는 일주일까지 딱 요 정도로 잡고 키워드는 사실 상품명은 저희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키워드를 노출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최대한 많은 키워드 중에서 저희가 어떤 키워드가 클릭이 날지 어떤 키워드가 전환이 될지는 저희가 뭐 예상이 사실 그렇게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 이거는 사실 진행을 해보면서 네네. 그래서 이제 구매 많이 발생될 만한 키워드를 초반에 선정하시는 부분이 구매가 많이 발생될 만한 키워드를 처음에 선정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최대한 많은 키워드를 노출시키고 거기서 구매가 되는 키워드를 선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레이첼님의 그 상품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키워드를 처음에 최대한 많이 가용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한 3일에서 5일 정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3일에서 5일 정도만 짧게 테스트를 진행하고 거기서 좀 유효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저는 초반에 이제 상품명, 소재명, 이제 소재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품명을 저희가 세팅을 할 때는 사실 경쟁사를 조금 많이 참고를 합니다. 네네. 저희가 들어갈 그 카테고리 그 안에 있는 경쟁사 제품들의 제품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거를 저희가 조금 체크를 하고 저희 상세 페이지 내에 있는 키워드들 있잖아요. 저희 뭐 네네. 제품의 강점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조금 제품 이제 상품명에다가 좀 녹여주고 네네. 그러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저희 제품에 별명이 있다면 네네. 별명은 저는 상품명에 꼭 넣어주는 편이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금 최대한 많은 키워드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사실 광고 안에서도 저는 노출용 상품명을 세팅을 하진 않아요. 25자 네. 제한 때문에. 글자 수가 25자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은 키워드를 잡기에는 상품명을 길게 쓸 수 없는 부분이 네네. 있어서 저는 차라리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직접 그 상품명을 변경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초반에는. 네네. 그래서 처음에 많이 검색될 만한 키워드를 저희가 상품명에 넣어주고 거기서 이제 구매가 많이 발생되면, 클릭이 많이 발생되면 그런 키워드들을 따로 이제 뽑아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죠.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키워드를 하나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특정 키워드에 맞춰서 추가 홍보 문구라던가 상품명이라던가 이런 거를 따로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클릭률은 조금 거의 무조건 올라요. 네, 맞아요. 클릭률은 무조건 오르고 한 키워드를 관리하게 되면 클릭률은 무조건 오르기 때문에 클릭률이 올라가면 저희가 아까 1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품질 지수가 좀 올라갑니다. 품질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가가 높아서 부담되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실 수 있죠. 왜냐면 품질 지수 한 칸이 거의 입찰가의 7%, 8%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7칸 이제 풀칸을 찍게 되면은 사실 입찰가가 최대 한 30-40%까지 절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부담이 덜 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워드를 네네. 정리하자면 한 키워드를 처음에 많은 키워드를 저희가 잡을 수 있게 세팅을 하고 네네. 구매가 많이 되는 키워드, 클릭이 높은 키워드들을 저희가 따로 빼서 관리를 해준다. 그렇게 되면 이제 품질 지수가 올라가고 입찰가도 낮아지기 때문에 좀 부담이 줄어드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영 마케터님이 말씀해주신 거랑 좀 접목시키면 좋은 부분이 이제 레이첼님께서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적이라고 하셔서 좀 입찰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상품명을 정하실 때 말씀 주신 뭐 대카테고리 이런 대표 키워드로 세팅을 하시는 것보다 비교적 사람들이 좀 적게 찾지만 입찰가가 저렴한 그런 키워드들로 구성을 하는 것도 저는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적인데 대표 키워드로 세팅을 하게 되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입찰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낮은 입찰가로 세팅을 해버리면은 아예 노출 자체가 안 되어버리고 너무 높게 세팅하자니 한두 번 클릭하면은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좀 너무 대표 키워드보다는 앞에다가 뭐 세부 키워드 같은 거를 좀 붙여가지고 세팅을 하는 것도 입찰가를 낮출 수 있는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이첼님이 따로 이제 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주신 테스트 기간 동안에는 판매가 안 되었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간접 전환이라던가 이런 게 찍힐까봐 이제 쉽사리 제 키워드에 못 넣겠다고 저희는 노하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테스트 기간에 저희가 노출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간접 전환이 찍히는 거는 사실 저희가 제외를 시켜도 다차원 보고서에서 뭐 어느 정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저희 그 탭 위에 상단 탭에 보시면 도구 쪽에 이제 다차원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그 다차원 보고서를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제외를 시켰던 키워드에서도 그 간접 전환이 찍히는 게 사실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테스트 기간에 따로 제외를 시키지는 않고 테스트를 전부 다 끝낸 다음에 테스트 캠페인을 따로 이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하겠죠. 저희가 뭐 전환이 안 난 키워드라도 저희가 뭐 만약에 키워드 클릭률이 뭐 5% 이상이다. 이런 키워드들은 저희가 이제 따로 이제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뭐 그 따로따로 관리를 하는 도중에도 저희가 다차원 보고서를 들어가서 테스트 기간에 간접 전환이 찍혔던 키워드라던가 이런 부분을 저희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간접 전환이 찍힌 키워드들도 저희가 그 맞는 지면에 따라서 저희가 세팅을 다시 할 수가 있겠죠. 키워드를 빼서 다시 그룹을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키워드에 넣는 거는 테스트가 전부 다 끝난 다음에 네네. 네, 끝난 다음에 이제 다차원 보고서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끝난 다음에 그 직후에도 이제 뭐 전환이 안 날 수가 있겠죠. 간접 전환이라고 하면은. 네네. 근데 이제 간접 전환이 찍히는 거를 저희가 보기 위해서 테스트가 끝나고 한 일주일, 2주일 뒤에도 저희가 뭐 따로 키워드를 그룹을 관리하면서도 이제 다차원 보고서를 계속
테스트가 뭐 테스트 캠페인에서는 어떤 효율이 있었는지, 어떤 키워드가 클릭이 났었는지, 직접 전환이 어떤 키워드가 있었는지, 뭐 간접 전환이 어떤 키워드가 있었는지 네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키워드를 계속 저희는 추가를 합니다. 맞아요. 네, 저희는 계속 키워드를 추가를 해서 사실 그 테스트 캠페인 말고 진짜 실질적인 전환 캠페인은 전환 키워드 그룹은 계속 늘어나게 돼요. 맞아요. 무한정 늘어나요, 진짜. 네, 그래서 계속 늘어나게 돼서 사실 거기서 또 이제 어느 정도 계속 그 전환 키워드로 노출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선정한 네네. 키워드로 노출을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게 좀 막히는 시점이 오거든요. 맞아요. 전환이 조금 떨어지고 클릭이 조금 떨어지고 이런 시점이 오는데 사실 그 시점에는 저희가 그 키워드를 저희가 조금 오프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키워드를 계속 관리를 추가를 하면서 네네. 이런 식으로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테스트 캠페인에서도 3에서 5일, 뭐 길게는 2주에서 3주까지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가 끝난 뒤에 전환이 일어난 그런 키워드를 위주로 저희가 추출을 하게 되는데 추출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테스트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노출용 상품명을 따로 등록을 해서 새로운 키워드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유효한 키워드가 어떤 것인지 계속 발굴하고 그렇죠. 계속해서 저희가 키워드를 추출하고 계속해서 그룹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네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사실 어떤 마음이신지 잘 이해가 되죠. 그 막 이 키워드에서 클릭 더 나오면 어떡하지? 이 키워드에서 전환이 더 나올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요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건 그냥 행복한 그냥 저희의 상상이고 맞아요. 네 그냥 실제로는 사실 저희가 전환이 없다 클릭이 났다 하면은 조금 냉정하게 제외를 시켜주고 이런 부분은 조금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사실 효율이 안 나오면은 제외를 시키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는 효율을 나오는 키워드만 관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광고비만 나가는 키워드 보면은 또 마음 찢어지잖아요. 그쵸, 마음이 아프죠. 네. 나야나님 안녕하세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쇼핑 검색에는 제외 키워드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생각지도 못한 키워드에서 클릭률도 낮고 비용 금액도 낮게 지출됐는데 전환이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혹시 제외시키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제외시키는 기준은 뭐 그 제품이나 뭐 업종이나 네. 이런 상품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이제 설정을 하는데 네. 사실 저희도 테스트를 막 돌리다 보면은 엄청 많은 키워드가 잡히기 때문에 여기 나연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키워드에서 전환이 잡힐 때가 좀 있어요. 맞아요. 뭐 경쟁사 제품 키워드라던가 네. 아니면 진짜 소비자가 그냥 딱 자기가 쓰고 싶은 검색어를 맞아요. 쳤을 때 이제 들어온 부분들도 있거든요. 막 질문 형식의 키워드로도 네네네. 전환이 그냥 많은 뭐 경우도 많아. 제가 그냥 예상했을 때는 뭐 제가 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제가 이제 멍크림을 광고를 했던 적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네네. 멍크림을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서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에서 전환이 났는지 클릭률이 높았는지 확인해 보니까 네. 뭐 멍 빨리 빼는 법, 뭐 아니면 쌍수 멍크림 뭐 이런 좀 약간 살짝 전환이랑은 거리가 먼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네, 살짝 지식 습득과 네네 정보 연관 있는? 습득에 가까운 그런 키워드들에서 네. 뭐 전환이 막 잘 나는 거예요. 네네. 멍 빨리 빼는 법 키워드에서. 그래서 멍 빨리 빼는 법 키워드가 전환이 잘 나네. 저희가 어쨌든 그 키워드에서는 전환이 이제 확실하게 있다는 걸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키워드는 사실 테스트 캠페인에서 제외를 하지 않고 이제 저희가 따로 빼서 전환 키워드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가 뭐 어디서 전환이 났는지, 뭐 컨텐츠 지면이라든지, 뭐 검색 지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사실 그런 키워드들은 그냥 쇼핑 검색에 쳐서 들어온 게 아니라 네. 뭐 지식인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에 이런 지면에다가 이제 검색을 해서 멍 빨리 빼는 법을 쳐서 저희 제품이 이제 지식인 그 구조 안에 네네. 노출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걸 타고 이제 들어와서 전환을 하게 된 걸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제 보통 제외 키워드를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지도 못한 키워드에서 뭐 전환이 난다, 클릭이 높다 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떤 지면이나 뭐 입찰가는 어떻게 뭐 설정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저희한테 뭐
효율이 있는 키워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시면 사실 저는 따로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외시키는 기준 같은 경우는 저는 전환이 있으면 웬만하면은 그냥 다 따로 관리를 해줍니다. 네, 저도 그런 편인 것 네, 같아요. 뭐 클릭이 적고 노출량이 적어도 전환이 한 건 있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만을 위해 광고를 때려줍니다. 네, 그 한 사람만을 위해 광고를 때려줍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저희는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외시키는 기준은 이렇게 막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평균적으로 뭐 클릭률 3% 이상, 뭐 4% 이상 네네. 이 정도. 그다음에 전환율은 뭐 5% 이상 이 정도. 맞아요. 또 예산에 따라서도 이런 기준들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산이 하루 예산이 뭐 10만 원인데 뭐 클릭만 한 30번 정도 돼서 뭐 한 5만 원 정도 소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 큰 타격이 있진 않거든요. 그런데 하루 예산이 막 5만 원인데 한 4만 5천 원 정도가 한 키워드로만 클릭이 되고 광고비가 지출이 되고 전환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으면은 좀 그거는 저희한테는 맞지 않는 키워드이고 저희 예산 대비해서 너무 입찰가가 높은 키워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면은 이렇게 광고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경우에는 저는 제외를 시켜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윤님 아까 지윤님 인사하셨던 분이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광고비 대비해서 매출 발생이 잘 안 나서 여러 가지 확인해봤더니 노출 연령대에서 알 수 없음으로 전환 없이 광고비 지출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 수 없음 연령대에 노출 안 되게 세팅하려고 하는데 노출수가 많이 줄까요? 마케터님들께서는 노출 연령대 조정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조정하는지 궁금하시다고 하니까 조정현 대리님이 말씀해주세요. 근데 이게 알 수 없음 연령대에서도 전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제가 경험했을 때는 저는 대부분 알 수 없으면 꺼두는 편입니다. 이유는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전환이 없어서? 네, 제가 경험했을 때는 너무 노출 대비해서 클릭도 너무 적고 전환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다차원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뽑아봤을 때 효율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아서 물론 이거 업종이나 뭐 업체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꺼두는 편입니다. 광고비 지출은 사실 많이 되는 것 같진 않은데 노출 자체가 많다 보면은 품질 질서에도 좀 전체적으로 악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꺼두고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사실 뭐 제품도 제품이고 네. 해서 전 알 수 없음을 사실 그 광고를 하는 그 소재에 따라서 조금 많이 제외를 시키고 노출시키고 이걸 정하는 편인데 네네. 아까 먼크림을 말씀드렸으니까 먼크림을 계속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먼크림 같은 경우를 저희가 광고를 할 때 소재를 등록을 하면 보통은 어떤 연령대 어떤 성별이 구매를 할 것 같죠? 성별은 여성의 연령대는 한 30, 40대가 많이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30, 40대. 네네. 그쵸. 보통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성이고 한 네네. 20대에서 50대까지. 네. 왜냐면은 이제 쌍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뭐 수술이나 네, 맞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 먼크림도 되게 많이 사요. 네네. 그래서 뭐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사고. 저는 그래서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딱 저희가 타겟이 되게 명확하잖아요. 네. 뭐 여성이고 20대에서 50대. 딱 그 타겟이 명확하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이런 제품에서는 알 수 없음을 끕니다. 근데 저희가 뭐 생활용품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저희가 뭐 청소기도 뭐 저희가 네. 보통 집에서 이제 뭐 남성분들이든 여성분들이든 뭐 집에서 집안일을 하시는 분들은 청소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먼크림처럼 이렇게 딱 특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타겟을.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그런 제품들은 저희가 세팅을 할 때 와, 이거는 딱 이 연령대와 성별을 특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저는 알 수 없음을 많이 켜놓습니다. 네네. 근데 알 수 없음이라는 그 기준이 사실 저희가 연령대 설정이 네이버가 14세부터 됐었나요? 네, 맞아요. 14세로 알고 있어요. 네, 14세부터 됐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이하의 연령대한테는 광고가 노출이 됐었나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는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노출이 되더라도 사실 구매력이 있는 없죠. 나이는 아니기 네, 구매력은 때문에 없죠. 네. 근데 이제 알 수 없음이 뭐 로그인 기반, 비로그인 기반 요걸로 조금 저는 기준을 생각을 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로그인
이게 저는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네네. 보통 네이버는 전부 이제 로그인을 하고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또 주변에 보면은 로그인을 안 하고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물론 쇼핑 검색에서 로그인을 안 하고 뭐 구매를 하는 건 로그인을 하던 안 하던 솔직히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비로그인 기반으로 뭐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타깃이 특정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저는 알 수 없음도 저는 켜놓는 편이고요. 근데 네. 이제 지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환 없이 좀 광고비가 좀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알 수 없음 그 가중치를 네. 조금 많이 줄여놓습니다. 아, 가중치만. 네, 네네. 입찰 가중치를 저는 한 50% 정도나 이렇게 줄여서 저희가 뭐 다른 특정 정확한 연령대에 노출되는 비용보다는 알 수 없음 기반에 이제 노출되는 연령대는 네. 사실 조금 입찰 가중치를 줄이는 편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정말. 그렇죠. 사실 뭐 딱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명확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타겟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저희는 그냥 그런 분들한테 광고를 하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 그냥 광고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마케터 입장에서는 사실 당연한 거죠. 네, 뭐 맞습니다. 그 입찰을 줄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뭐 효율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팅을 하더라도 사실 그거대로 흘러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저희가 데이터를 살펴보고 좀 불필요하게 누수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제외를 해나가면서 광고 성과를 이제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알 수 없음에서도 전환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나 키워드를 세팅했을 때는 저는 켜두고 진행하고 대부분 제가 경험했을 때는 알 수 없음에서는 그렇게 효율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끄고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다 마케터들마다 전부 달라서. 네, 스타일도 다르고. 네, 근데 그래도 다행히 저희 둘은 달라서 그냥 요 정현님 방법도 있고 네, 제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을 다 질문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럼 다음 질문 조금 한 두세 개만 좀 더 하고 네네. 한번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네. 다음 질문은 찾고 싶지 않은 키워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답변을 드릴까요? 네네네. 어떤 키워드를 저희가 좀 제외를 해야 되는지 근데 요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네. 그런데 이제 상품명에서도 좀 키워드를 저희가 뭐 제안을 드릴 때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키워드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쵸? 뭐 대표적으로 너무 경쟁이 심한 키워드, 뭐 건기식 업종에서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바이오틱스 아니면 뭐 유산균 이런 대형 키워드들을 세팅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노출이나 클릭면에서는 많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경쟁 자체가 너무 심하고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입찰가를 세팅을 하더라도 다른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업체들은 이미 품질 지수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비딩을 들어가더라도 손해를 볼 확률이 너무 큽니다. 그렇죠. 저도 세팅을 하면서 웬만해서는 진짜 완전 메인 키워드를 전부 제외를 시킵니다. 네, 완전 메인 키워드는 제외를 시키는 이유가 사실 검색량이 너무 높은데 검색량이 높은 대신에 이제 많은 상품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상품 비교가 너무 쉬워요. 상품 비교가 너무 쉽고 그 상품 비교가 너무 쉬우면 저희 걸 들어왔다가 나가고 다른 거 들어갔다가 나가고 저희 거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냥 클릭 비용이 계속 빠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물론 거기서 이제 구매가 일어나면 좋겠지만 네네. 사실 뭐 상품 비교나 클릭이 되는 거에 비해서 구매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 네. 경험상 대표 키워드는 모두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대부분이 그랬다는 거고 진짜 엄청나게 좀 브랜딩이 잘 되어 있다. 대형 브랜드다. 네. 인지도가 되게 많이 높은 브랜드면은 사실 대표 키워드에 들어가는 게 맞죠. 네. 대표 키워드의 1, 2위를 저희가 점유를 해놓으면 그 제품에서 저희 브랜드는 그냥 완전히 그냥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강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이 제품에서는 우리 게 최고야. 맞아요. 아예 시장 자체를 핸들링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 따로 전환 키워드에서 효율적인 키워드라기보다는 그냥 브랜딩 위주의 키워드라고 네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대형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실 사람들이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대형 키워드에 넣어놔도 구매가 잘 일어나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브랜딩이랑 전환이랑 같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사실 웬만한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대표 키워드의 입찰가나 뭐 클릭 수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사실 좀 감당하기가 힘들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쇼핑 검색을 할 때는 웬만해서는 잡지 않고 싶은 키워드가 이제 메인 키워드, 완전 대형 키워드, 검색량이 너무 많은 키워드는 저희가 좀 웬만하면은 지양을 하는 편입니다. 네네. 이제 대부분 사실 광고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는 광고 예산에서 너무 대형 키워드를 위주로 이렇게 세팅을 하다 보면은 사실 뭐 광고 효과를 보기도 전에 광고비만 소진되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런 키워드들 위주로 세팅을 했을 때는 좀 큰 광고 성과를 좀 개선하는 경험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기가 키워드들은- 어렵죠. 네. 한 경험은 있는데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뭐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효율을 조금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네네. 뭐 저희는 최소한의 예산이 조금 적은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면은 사실 처음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거의 다 동일해요. 그 저희가 아까 처음부터 쭉 말씀드렸던 그 세팅법들을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제품을 뭐 제품명을 어떤 기준을 통해 어떤 기준을 잡고 저희가 제품명을 설정을 할 거고 네네. 그 제품명에 관해서 저희가 어떤 많은 키워드를 노출을 시켜서 그 키워드들 중에서 저희 업체의 제품에 맞는 뭐 전환 키워드, 네. 클릭 키워드 이런 효율적인 키워드들을 저희가 뽑아내겠다. 네. 그리고 그 효율적인 키워드들을 따로 관리하면서 입찰가를 조금 낮추고 네. 순위를 높여주는 그럼 최대한 효율적인 방식을 이제 해드리겠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업체마다 제품이 다르고 업체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드려도 사실 믿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사실 웬만해서는 품질 수가 많이 올라가고 네. 이렇게 조금 입찰가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적은 예산으로 효율을 조금 많이 최대한 효율을 내기 위해서 이제 세팅을 하는 게 저희의 방식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효율을 낼 수 있을까요?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처음부터 쭉 말씀드린 거를 쭉 나열해서 저희는 이렇게 이제 효율을 낼 수 있다라고 네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말씀 주신 내용을 그대로 실행을 하려면 아무래도 처음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스트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가 하잖아요. 그쵸, 테스트가 필요하죠. 네. 네, 그런데 이거를 테스트 기간 때 광고비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쵸. 크게는 사실, 뭐 진짜 네. 50%까지 들어갈 때도 있고 웬만해서 평균적으로 한 20-30% 정도는 테스트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이 그렇다 부분을 조금 못 보니까- 믿어하시죠? 맞아요. 거기서 좀 많이 의심을 하시고 네. 예, 좀 줄이면 안 되겠냐, 테스트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겠냐라고 많이 제안을 주시는데 사실 좀 유리하게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는 이거는 필수적인 어느 업체든지 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테스트 기간 동안에 사실 대표님, 그러니까 제일 속 타시는 건 대표나 이제 마케팅 담당자분들이시겠지만 네네. 저희도 속이 많이 탑니다. 저희 테스트 하는데 만약에 클릭이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효율이 안 나온다, 네네. 전환이 뭐 생기지 않는다, 저희 속이 타들어가죠. 맞아요. 저희도 돈 쓰는 게 아깝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속이 타들어가서 사실 이거 테스트 그만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저희도 어쩔 수 충분히 없이 이해합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효율적인 키워드들을 저희가 어쨌든 데이터가 뽑혀야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해야 돼서 네, 맞아요. 어쩔 수 없이 테스트를 진행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저희랑 조금 진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도 계속 이해를 시켜드리죠. 이렇게 맞아요. 효율적인 키워드가 나와야 된다. 저희도 마음이 아프다. 계속 설득을 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설득을 하죠. 네. 많이 하죠. 그래서 초반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기는 하죠. 만약에 그냥 전환이 쭈루룩 나오면은 네, 너무 좋은데 맞아요. 사실 그렇게 쉽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테스트 기간이라는 게 저희가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광고 성과가 이제 전환 키워드를 추출하고 진행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뭐 가장 대표님들이 많이 보시는 로아스적인 측면에서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진짜
이 키워드 저 키워드 다 끌고 와가지고 클릭을 받고 거기서 이제 전환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클릭을 많이 받는데 전환이 많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로아스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클릭률이 막 6%, 8%, 10%, 15%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올라갔는데 전환율이 뭐 1%대다, 미만이다, 전환이 없다. 이런 거는 사실 저희는 광고는 성공을 했다고 봐요. 저희는. 네네 맞아요. 저희가 한 광고는 성공을 했다. 클릭까지는 도달했으니 네, 저희는 그 상품 상세 페이지에 랜딩을 시켜준 거잖아요. 네 맞죠. 그게 광고의 역할이잖아요. 네 근데 그 상세 페이지랑 그 연관돼 있는 광고를 올려주는 게 광고의 역할인데 그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서 사실 구매를 하지 않은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네네. 광고와의 연관성이 조금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제품의 가격이 조금 뭐 다른 경쟁 업체랑 조금 맞지 않다던가 네네 아니면은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잠깐 그냥 궁금해서 클릭을 해봤던 건데 구매를 원래 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라던가 그러면 리뷰가 너무 적어서 네, 뭐 좀 고민이 된다거나 그 상세 페이지 안에 리뷰가 적어서 네 그다음에 상세 페이지의 내용이 사실 자기가 생각한 거가 좀 달라서 네. 좀 여러 가지 되게 이유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광고 외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광고의 한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어쨌든 저희는 구매를 일어나게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스토어로 진행을 하면 조금 어렵기는 한데 431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뭐 NT소스라던가 뭐 UATM 같은 거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GA라는 데이터 툴을 저희가 사용을 하면은 네네 상세 페이지 내에서 뭐 어느 부분까지 스크롤을 30% 정도 했는지 네네 50% 정도 했는지 어디 상세 페이지 어느 부분에서 이탈이 좀 가장 많이 되는지 네네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정을 해드리진 않고 네. 피드백을 드리죠. 네 제안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뭐 스크롤률이 상세 페이지의 30% 부분에서 좀 많이 이탈이 많은데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조금 30% 부분의 후킹성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어떨까 네네 뭐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피드백을 많이 드리는 편이기는 하죠. 맞습니다. 뭐 이탈이 어디서 됐는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좀 미흡한 부분, 좀 미비한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좀 제안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릭률이 높은데 전환이 없으신 분들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상세 페이지, 가격, 그다음에 광고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구매가 안 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네. 그리고 이거를 머릿속으로만이 아니라 데이터 툴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네. 그냥 이래서 전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현실에 옮기면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맞아요. 이래서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데이터를 보고서 이래서 안 됐던 게 맞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수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그거에 맞게 수정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목이 좀 아픈데요? 생각보다 질문글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시간도 많이 지나기도 했고 네, 저희 거의 저희가 한 5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아까 촬영 준비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5분 정도 늦게 켰는데 그래도 거의 한 50분 정도 네네 50분 가까이 했네요. 40분 정도 했는데 일단은 오늘은 좀 쇼핑 검색 관련해가지고 조금 네. 질문들을 저희가 좀 받고 질문을 조금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지만 이제 질문을 좀 저희가 받고 저희가 좀 예상했던 질문지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저희가 뭐 사실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세세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가능하니까 뭐 나중에라도 한번 뭐 문의를 따로 주시거나 네네 이쪽으로 주시거나 이쪽으로 해주시면? 주시거나 네, 하면은 저희가 뭐 따로 뭐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관리까지 가능하니까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네. 마무리하시죠. 네, 지금까지 조정현 마케터 저는 컨 1팀의 이주영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